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 침공을 감행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탱크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수사에 불과한 공허한 위협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이미 헤즈볼라는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 기갑부대에 큰 타격을 입히고 첨단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노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유라인 전략정책연구소 니콜라스 헤라스는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소규모의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원 그룹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4일간의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와디 살루키 전투 당시 헤즈볼라는 배치된 이스라엘 탱크 24대 중 11대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인 7월 18일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를 향해 미사일을 날려 파괴했는데요. 미군이 발간한 2006년 레바논 전쟁 보고서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중기계화 부대를 상대로 대전차 유도미사일 전술을 펼치는데 숙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북쪽 국경을 넘어 레바논에 탱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동 전문가 니콜라스 블랜포드는 2006년 전쟁은 공군력만으로는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이 탱크에 유리한 지형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우려했는데요. 더욱이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른 계곡을 통과해야 해 대전차 미사일, IED, 매복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보병 포병 항공기 드론의 엄호를 받지만 이들 중 일부가 헤즈볼라의 지대공 미사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요. 블랜포드는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제한적인 지상 침투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헤즈볼라의 전투 능력은 과거보다 향상됐습니다. 헤즈볼라의 대전차 능력은 이란에서 제공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노획했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역설계한 알마스도 포함됩니다. 또 헤즈볼라는 사거리 약 10km에 이르는 AT-14 스프리건과 이란이 역설계한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했는데요. 2개의 AT-14 발사기를 나란히 배치해 연속으로 2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이스라엘군의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에 의해 격추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걸 노린 작전인데요. 과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헤즈볼라의 전투 능력으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의 ISR 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전력을 강화한 건 이스라엘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침공 이후 9개월간 전투로 실전 경험도 풍부하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무기체계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조준경 모니터에 목표물을 포착하면 적중률이 높은 시점에 AI가 자동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소총을 쓰는데요. AI 조준경은 허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드론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의 능동방어체계 트로피 시스템도 2006년 전쟁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가자 전쟁에서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도 멀쩡하게 움직이는 메르카바 전차의 강력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눈길을 끈 바 있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산악부대와 헤르메스 900을 운용하는 드론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